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5% 상승한 2,482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도 0.19% 상승한 771을 기록했는데요. 거래일수로 국내 주식시장 이제 올해 8거래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보다는 새해 1월 효과를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남은 주식시장 투자 대응 전략도 짜드릴 거고 1월을 대비한 추천주도 공개를 해드립니다. 출중 2부 시간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48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장 개장 전에 주목할 만한 종목 한 종목씩 듣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보이셨습니까? 네,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은 한전기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해외 영국으로부터 무사이드 원전 수주에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지난 12월 7일 날, 약 10일 전이었죠. 10일 전쯤에, 주식이 조금 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문재인 정부가 원전에 대한 폐쇄 정책을 좀 펼치면서 일단 한전기술의 주가가 좀 안 좋게 흘러가다가 일단 해외에서 이런, 낭보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주가 반등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일단, 해외에서도 원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만큼 한전기술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뉴젠 프로젝트, 뉴젠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뉴젠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면, 일단 총 2025년까지, 총 3기를 수주하는 것인데요. 일단 약 9천억 규모를 수주를 일단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설계 수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감리랑 조달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까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전기술에서는 아주 큰 좋은 소식으로 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서도 지금 거의 5년 동안 5년 최고점이 9만 원 선이었었는데 일단 최근에 2017년 들어오면서 주가는 2만 원 선 아래로 한번 떨어지면서 최저점이 16,000원을 기록할 만큼 주가는 최저점이라고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직까지 이제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점을 좀 쳐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수급을 한 번씩 좀 체크를 하면서 뉴젠 프로젝트 그런 진행 상황도 한 번씩 점검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가로서 매수를 하시는 걸 좀 추천 한번 드리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8,000원을 좀 잡고 손절가는 22,0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한전기술이었고요.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텐데요. 함께해 주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지지 않는 법을 아는 자가 승리한다. 주도주 투자의 전략가 권홍섭. 예,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오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장 개장을 한 8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전일장 특징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팁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긍정적인 의견 주시는 종목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자, 먼저 대웅제약부터 볼게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주가가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 들어서 주가가 120% 넘게 오른 건데 지금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슈도 있습니다. 김지훈 차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3, 2, 1. 예, 긍정적인 의견을 들어주셨고요. 네. 예,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네. 대웅제약, 일단 대웅제약도 실적이 좀 나오는 회사입니다. 보톡스는 이제 첫 조제 시에 분말 형태로 제조돼서 분말 크기에 따라 각기 다른 양의 생리 식염수가 들어간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일단 그 캐파를 보시면 총 우선적으로 총 900만 바이럴까지 생산 캐파를 보유한 공장 실사까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2분기에 미국 FDA 공장 실사 결과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나보타가 미국에서 FDA 허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좀 주가가 계속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보타 같은 경우는 미국 FDA뿐만 아니라 유럽의 그 허가 신청까지 한 상황이라 시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의 그 바이오사 레방스라는 회사가 보통스 임상 3상까지 완료해서 그에 대한 효과가 6개월까지 지속된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국내 보톡스 업체들이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그 레방스의 제품과 나보타가 생산하는 대웅제약이 생산하는 나보타의 그 크기, 분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보타랑의 경쟁 우려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도입한 신제품인 크레스토와 그다음에 제미글로에까지 성장세가 4분기에도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올해 대비 내년에는 매출액이 한 1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약 21%, 영업이익 기준으로 656억 최대 이익 증가가 좀 기대가 돼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안정적인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추가 상승의 여지는 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대웅제약을 봐주셨습니다. 굿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 전일에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서 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LG전자인데 LG전자가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10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1년 전에 주가가 4만 원대였던 거를 감안하면 지금 주가는 2배 이상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 거고요. LG전자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이번에도 굿 의견 주셨고요, 차장님. 네. 예. LG전자 최근에 외국계 보고서에서 자기네들 외국계 보고서에서 LG전자 너무 과소평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빠르게 좀 외국인의 순매수세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가 6년 7개월 만에 10만 원대 회복했는데요. 역시 실적 호조와 방금 말씀드린 외국인의 주가에 대한 재평가 논리가 플러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평가의 근거의 가장 포인트는 역시 자동차 부품 쪽, 전기차 모터를 앞세운 GM의 11개의 부품을 핵심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자동차 전장사업부, VC 사업부라고 하는 거는 실적 흑자 전환이 목전에 두고 있고요. 아마 내년 초부터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프리미엄 가전, TV와 가전 프리미엄 경쟁력 향상과 함께 가전 쪽의 사업부는 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다는 좀 LG전자의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G6와 V30을 거치면서 완성도가 높아져서 지속적으로 좀 항상 모바일 사업부와 적자를 해서 LG전자의 주가를 할인하는 요인이 되는데 모바일 사업부의 적자 역시 빠르게 해소되면서 모듈화, 플랫폼화등 원가 경쟁력과 함께 LG 사업부의 스마트폰 사업부의 리스크는 점차 줄여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약 5,500억대, 그리고 5,500억대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좀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4분기에는 TV, 그러니까 연말 쇼핑 시즌 OLED TV에 대한 판매 호조 부문도 있고요.
그리고 패널 가격 하락에 따른 그 마진 구조가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메모리 등 재료비의 원가 상승은 큰 부담이지만 V30이 글로벌적으로 좀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고 픽셀2 XL의 양산 효과로 적자폭을 좀 줄여줄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내년에 약 21%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 영업이익 약 3.2조를 예상하고 있어서 TV 쪽 그리고 가전에 예전에 계속 롯데하이마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의류기, 의류 건조기, 그 다음에 무선 청소기, 홈 뷰티기까지 다양한 가전제품의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성장을 보이는 선순환 사이클에 진입했다. 그래서 LG전자 개인적으로는 13만 원까지는 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LG전자 지금 10만 원을 돌파했죠. 주가가 13만 원까지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겠다.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일장 특징주 분석하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JYP 엔터 흐름 좀 볼까요? 장중에 사상 최고가가 나왔었고 주가는 3% 상승이었습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업종이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JYP 엔터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차장님. 3, 2, 1. 이번에도 그 의견 주셨고요. 어떤 코멘트를 들어볼까요? JYP의 그 핵심 그룹이 어딘지 아시죠? 트와이스. 네, 맞습니다. 네, JYP 최소 2020년까지는 실적이 좀 굉장히 양호한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트와이스 기준으로 2017년에 국내 음반과 음원, 2018년에는 일본 쪽의 음반과 음원과 홀투어, 그리고 2019년에 아레나 투어, 2020년에서 2023년까지 그 돔투어에 대한 실적 반영까지 상당히 그 좋은 실적을 내후년까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기대되는 부분은 중국 신인 남자 아이돌 그룹 보이스토리와 보이스토리의 그 정식 데뷔, 그러니까 올해 9월부터 4번의 싱글 앨범 발매 후 정식 데뷔를 기대하고 있고, 이 보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기존 남자 그룹 대비 수익화 과정이 매우 빠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 스트레이 키즈라는 그 아이돌이 나오는데요. 이 스트레이 키즈와 중국의 보이스토리의 흥행 여부에 따라 실적 추정치를 계속 상향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트와이스가 역시 일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JYP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12월 18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분위기 볼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초고치 경신이 있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 분위기 볼게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시총 상위주가 일제 오름세를 기록했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4% 상승한 254만 원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0.8% 정도 올라서 7만 6천 원 선 회복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흐름이 엇갈리는데요. 일단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LG화학이 0.6%, 또 내년 실적 기대감으로 4% 가까이 급등했었던 현대모비스가 오늘은 1% 남짓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고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나란히 0.8%, 0.3% 정도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주가는 1% 조정이고요. 자, 오늘 증시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주가 흐름 볼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이틀째 상승세고 지난 마지막 거래일 대비해서 0.2% 오른 2,487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틀째 오름세고요. 0.58% 상승한 776에서 시초가를 형성했는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금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0.86%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일에 3%대 급락했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도 2%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 3위 신라젠의 주가도 오늘도 상승이네요. 1.8% 오르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로 쉬어가고 있는 펄어비스의 주가가 오늘은 0.3% 정도 반등을 주면서 시작되고 있고요. 그 밖에 포스코 켄트카 파라다이스도 1에서 2%대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김지훈 차장의 수익률 자랑할 종목이 있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0월 16일에 주셨던 파라다이스입니다. 지금 파라다이스의 주가는 시가총액 11위에 코스닥 쪽에 올라와 있고요. 김지훈 차장께서 추천하신 이후로 지금 30%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권홍섭 연구원의 추천주도 살펴볼게요. 9월 5일에 주셨던 녹십자 셀이 지금 24%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 드리겠고요.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파라다이스 김지훈 차장님. 네, 파라다이스 최근에 좀 실적에 대한 발표 이후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역시 뭐 그 부분은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 한중 방안이 이후에 좀 실적 개선이 좀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그 매출액은 컨센서스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2017년 대비 2018년에 외형 성장을 좀 기대해 보셔야겠는데 2018년에 드라백 같은 경우는 약 30% 넘게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에 매출액은 35%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요. 특히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좀 최근에 한 15% 가까이 빠졌는데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대비 내년과 내년에 매출과 이익이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중국 쪽 매출도 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추가 실적 개선의 여지를 보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최근에 수급 현황을 보셔도요. 기간에 455만 주의 누적 순매수 전혀 지금 매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도 7일 연속 이거래일 제외하고 좀 순매수가 들어와 있어서 수급적으로 양호해서 파라다이스는 계속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주가가 고점 대비 좀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4% 급등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훈 차장께서 파라다이스로 지금 30% 수익을 내주고 계셔서 수익률 리뷰 다시 들어본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10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12종목부터 공개해볼게요. 네. 먼저 이노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노션 최근에 하나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회사 이노션 월드와이드 홀딩스를 통해서 미국 LA 소재 독립 광고 대행사 다윗 앤 골리앗이라는 회사를 지분 100% 인수 공시를 냈습니다. 다윗 앤 골리앗이라는 회사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HBO, 그 다음에 잭 인 더 박스, 그 다음에 복권 협회 등 미국 내 대형 우량한 회사들로 광고주가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윗 앤 골리앗을 통해 상당히 좀 미국 내 사업 영역 확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소울 햄스터 광고는 마케팅 효과의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에피 어워드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로 광고 같은 경우는 히어로존이란 슈퍼볼 광고 선호도에서 1위, 그리고 칸 국제 광고제 본상 수상 등 상당히 이노션만의 크리에이티브 역량이 강화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 앤 골리앗을 통해 현지 신규 광고주 발굴 목적인데 연간 400억, 그러니까 연결 기준으로 10% 넘는 수주 증가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 이익 기준으로 미주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까지 약 50% 가까이 확대될 전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9년부터 미국 세제 개편안이 적용이 되는데 법인세가 기존 35%에서 20% 하락 전망에 따라 이노션 역시도 수혜를 볼 것이고 법인세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SUV 차량 제품군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산타페나 코나, 투싼 등 SUV 제품 강화, 제네시스 G70과 코나 전기차 등의 신차 효과를 역시 이노션도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전망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포르테
포르테 신차와 스팅어의 판매 증가 역시 기대를 하고 있어 현대 기아차의 판매 최일선에 있는 이노션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피파의 공식 협찬사로서 러시아 월드컵 마케팅도 이노션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그 러시아 월드컵 외에는 또 미국의 슈퍼볼, 호주 오픈 테니스, PGA 제네시스 오픈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신차 마케팅에 최대한 활용할 전망에 이노션 스포츠 이벤트의 모멘텀과 맞물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수급은 기간이 꾸준히 사고 있는데 특히 연기금 쪽의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의 절반에 달한 현금을 지금 최초로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M&A가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으로 해외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시고 중장기 목표가 85,000원 잡고 우상향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로엔입니다. 음원 3사 중에 유일하게 평균 판매 단가 및 유료 가입자가 동시에 순증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서 대주주 카카오와의 시너지 효과는 여전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라마 제작 등의 내편 등 동영상 부분의 성장, 그리고 데뷔하자마자 4,000석의 쇼케이스를 매진시킨 남자 아이돌 더 보이즈의 성장까지 컨텐츠의 경쟁력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고 내년까지도 계속 강화될 전망입니다. 홈 IoT와 자율주행, AI 스피커 등 4차 산업혁명의 시작에서 필요한 것은 다수의 음성 데이터이고 음원 플랫폼의 수혜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텔레콤 등 다수의 그 플랫폼 파트너사가 좋은 음원을 보유한 플랫폼이 아니라 트래픽 그리고 충성도 높은 유료 가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역시 로엔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는 긍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원 생태계가 확대가 되면 가입자당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유료 가입자가 확대되므로 로엔 같은 경우는 평균 판매 단가가 약 7,500원 수준으로 2위 지니에 대비해서 3,500원의 가격 차이가 나서 상당히 그 가격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유료 가입자 순증만 봐도 로엔이 60만 명선, 지니가 40만 명선으로 압도적인 경쟁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KT의 지니뮤직과 NH엔터의 벅스는 대주주 플랫폼이 평균 판매 단가 및 그러니까 플랫폼이 평균 판매 단가와 이익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굳이 음원 중심의 컨텐츠 업체로 성장 전략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로엔은 카카오보다 절대적인 영업이익과 평균 판매 단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역시 성장 전략이 로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카카오의 AI 스피커와 연계한 프로모션이 대규모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정기적이고 무료로 공급되는 카카오 이모티콘이 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연기금 양쪽의 순매수가 나쁘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목표가가 11만 5천원 선이었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13만원으로 목표가 상향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대모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최근에 12월 11일 날 국내 증권사 그리고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역시 친환경차 부품에 대한 개발 현황이었습니다. 근데 핵심은 친환경차 시대 전개에 있어 현대차 그룹과 현대모비스가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준비가 많이 돼 있다,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판단하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다는 게 특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 시장에서 직접 체험한 친환경차 보급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 중에 있고 메이저 완성체라면 누구나 이 친환경차가 직면한 최대 과제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과 현대모비스 잘 준비하고 있고 그 준비한 게 가시적인 성과물로 나올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국가마다 연비에 대한 규제가 전부 다 상이하고 그리고 상이한 연비 규제를 적용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내연기관의 개선만으로는 만족시키기 어려운 지금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구간에 지금 동시에 진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동세아는 역시 현대 기아차에 편중된 고객군이 단점이자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 친환경차
그 대중화의 변곡점으로 동사의 친환경차 부품 개발 및 공급 능력이 좀 부각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부품에 대한 그 핵심 경쟁력, 기술 경쟁력에 대한 본질적 차원에서 재평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 쪽 자동차 시장 역시 2019년에 친환경차 규제 발동이라는 영향권에 진입하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친환경차 상용화 능력이 새로운 가치 척도라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 또한 역시 올해 대비 내년도 매출액이 12%, 영업이익 역시도 12%의 증가가 기대되므로 최근 환율 원화가 좀 덜 강세인 환경만 유지된다면 기관의 수급과 더불어서 현대 모비스도 추후의 주가 상승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항공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도 역시 최근에 주가가 부진한데요. 하지만 2018년에 차별적 성장성에 대한 재평가는 본격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여객 점유율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7.5%로 항공사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했고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규모 경쟁력에 힘입어 단위 비용이 LCC 업계에서 가장 낮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제가 2018년에 총 9대가 도입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항공업종이 시장에서 소외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개선이 주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 대비 내년 주당 순이익은 51%, 17%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상퍼는 10배 수준이라 여전히 좀 비싸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이제 지난번 그 추석 연휴와 2위 LCC 진에어 상장으로 인한 저비용 항공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로 4분기에 좀 실적 상향과 더불어 재평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CC 점유율이 추세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비용 구조 역시 안정화됨에 따라 제주항공 가장 저비용 항공사 중에 실적 개선세가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항에 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고 수요의 포화에 대한 우려는 아직 이른 만큼 경쟁사 대비 제주항공의 1위 프리미엄은 충분히 받아야 돼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추후 주가 상승 여지는 매우 높다고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역시 쇼핑 검색 쪽과 디스플레이 광고 쪽에 견조한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 동영상 광고 시장의 그 고성장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라인의 성장폭 확대로 신고가를 경신하며 동사의 주가의 촉매제 역할을 작용할 것이 보고 있습니다. AI 아이템 적용 확대로 쇼핑 부문 여전히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고 검색 광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11월에 롤링보다 네이티브 DA 상품 출시 등 각종 신제품에 대한 꾸준한 성장세 지속으로 연간 광고 매출 10% 증가한 1,360억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세로형 동영상 광고 론칭으로 라인 쪽에 외형 성장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2018년 일본 쪽 모바일 동영상 광고까지 약 전년 대비 일본 쪽은 약 35%의 성장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디어 파트너사 1,800개, 광고주 400개를 보는 일본 최초의 동영상 광고 플랫폼 론칭 5의 100% 지분 인수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게임 쪽 부진은 6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해온 라인의 콘텐츠 부분의 게임이 다시 이제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데스티니 차일드 신작 출시 효과로 성장세를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액션 RPG 게임인 헌드레드 소울을 비롯해 라인 게임즈의 퍼블리싱 사업까지 본격화될 것으로 라인 게임즈의 외형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로는 올해 대비 내년 매출의 약 14%, 영업이익 17%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다시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수급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난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린 목표가 100만 원 계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고요. 이번에 권홍섭 연구원 추천주 보겠습니다. 10위 종목부터 들어볼게요. 예, 먼저 보실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예, 동사의 경우에는 그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ODM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국내외에 한 300여 개 브랜드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의 신규 고객사 확보로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회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국 법인 쪽에 셋조에 대한 신공장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서
고성장이 지속적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로컬 고객사들이 영업을 해서 좀 지역 다변화를 추구를 하고 있고, 뭐 동남아 등 미국 등의 적극적인 그 글로벌 시장에 좀 이렇게 활기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최근에 그 M&A 관련 증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락에 빠졌었습니다. 좀 M&A 관련해서 뭐 요즘에 유증만 한다고 하면 일단 주가 급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양상은 그 기관의 엑시트 물량 때문에 이렇게 좀 투매가 나옴으로 인해서 급락이 한 3일 내지 5일까지 나오는 그런 장세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종목이건 간에 좀 증자 발표가 나온다면 뭐 떨어진다고 해서 또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고, 또 관망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점에 멈춘 뒤에 매수를 해도 충분히 시간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M&A 관련 이슈는 상당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일시적 쇼크로 이제 끝날 가능성은 크고요. 현재 밸류에이션 대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따라서 단기 차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한 12만 원대에서는 적극적 매수를 해서 14만 원 정도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그 주요 제품인 D램과 그 3D 낸드에 대한 수요처 다변화가 장기 호황에 대한 지속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그 PC와 모바일 쪽에 편중됐던 수요가 이제 서버와 클라우드에 대한 오토모티브까지 좀 수요가 그 다변화함에 따라 거기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외국계 증권사 레포트로 인해서 굉장한 그 큰 주가 하락이 나타났는데요. 이는 그 1분기 정도의 실적이 좀 악화되는 비수기에 대한 그 영향을 먼저 선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250만 원 정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그 현재 어느 정도 메모리 업황에 대한 그 현재 주가가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D램 사이클에서 동사가 한 MS를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막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그 PC와 그 모바일 쪽에 편중되었던 수요가 클라우드와 지금 데이터 서버로 나눠지고 있는데, 당시 2015년 정도에는 그 서버형 그 데이터 수요를 삼성전자가 22% 정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2017년 실제 수요치는 한 44%로 좀 거기에 두 배를 좀 능가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양상은 그 서버형 그 데이터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3D 낸드와 D램의 가격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치킨 게임이라든지 뭐 캐파를 확대를 한다라는 뭐 시장 이슈는 아무래도 정반대로 오히려 그 미세화 공정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캐파, 그러니까 그 증설을 통해서 가격을 방어하기보다는 미세화 공정수를 증가를 시켜서 단가에 대한 절약을 하겠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뭐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진입장벽을 높여서 그 회사를 죽이는 이러한 치킨게임 양상이 되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좀 엉뚱하게 현재 삼성전자가 D램에서 쪽에서는 한 47%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50% 이상 넘어가게 되면 가점시장 구조로 형성이 돼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 덤핑 과세를 또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점유율을 가장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마이크론도 현재에 대해서는 가격과 그리고 공급, 수요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이상적인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주가도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주주 환원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2020년까지 환원 규모가 단계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당 펀드와 그리고 인컴 펀드의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수급 개선과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적인 점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 284만 원 정도가 이제 고점 징후가 나오는데, 284만 원 정도를 어느 정도 물량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한 304만 원까지 일단 목표가를 설정해 놓고 스윙하는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이 2018년 컨센서스가 최대 추정치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만 280억 원으로 16.7%가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내년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240억 그리고 1,820억 원으로 약 30% 상향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 상향 배경으로는 주요 제품인 ECH와 가성소다에 대한 실적이 크게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공급 부족으로 마진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요. 내년 2018년도에는 두 제품의 마진 스프레드 양상으로 봤을 때는 한 전년 대비 한 238% 이상 좀 증가가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의 친환경에 대한 주요 이슈가 있는데요. 만약에 선박이라든지 벌크선 같은 경우에도 모든 엔진과 부품들을 친환경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로 바꾸는 그러한 탈환 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연료인 가성소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가 롯데정밀 가장 클 것 같고요. 따라서 니치마켓 제품인 ECH와 그리고 가성소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혜가 가장 큰 회사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증설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제 마진이라든지 마진 폭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가격대가 지금 현재 급등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68,000원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내년도에 하락 업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12만원까지 좀 목표가를 설정해서 스윙하는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의 4분기가 좀 평이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간이익은 한 5,790억 원, 그리고 순이익 한 4,170억 원으로 각각 한 10% 상향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추정치 배경으로는 듀얼 카메라와 그리고 3D 생싱 카메라에 대한 다양한 생체 인식 모듈 수요 증가로 가파른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애플의 3D 생싱 모듈에 대한 수요 개선이 어느 정도 힘을 받음으로써 아이폰 10에 대한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판매량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신규 일부 모델부터도 후면에 카메라가 탑재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주가가 굉장히 지금 좀 많이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이는 현재 IT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좀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실적에 대한 장세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정도 애플에 대한 잠정 실적 발표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 전략을 이용해서 1월 달에 실적 발표하는, 애플의 실적 발표하는 그 달에 한 1주 내지 2주 정도에는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실 종목은 ST팜입니다. ST팜의 경우에는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제약회사입니다. 원료의약품 중에서도 신약 쪽에 대한 원료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선진국 기준의 GMP 시설을 부여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GMP 인가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US FDA와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일본 후생성에 대한 CGMP를 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국제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의 원료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매출의 비중은 한 61%로 좀 비중이 큰 편입니다. 또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원료 공급이 가능한 회사인데요. 이는 올리고 핵산 치료제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한 5개 회사가 이 원료를 지금 개발하고 또 공급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2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탑픽은 ST팜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미국의 존슨앤존슨사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에 대한 임상 FDA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올리고 핵산 치료제에 대한 공급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도 임상이 종료될 때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좀 길리어당 수주 지연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가 매수라고 기회를 보시고 현재 가격도 괜찮은 가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업황이 나빠지지 않는 한 주가 하락은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적극적 매수를 해볼만 하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38,000원, 37,000원 정도 보시고 장기적으로 내년 1월 이후 정도에서는 한 43,000원 정도까지 그러한 장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권홍섭 연구원의 12부터 6위 종목을 봤는데 지난 시간과 종목 변동은 없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이 지금 6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장기로 12만 원 이상 볼 수 있겠다.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잠시 뒤에도 탑 5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4733님께서 삼성전자 우선주 문의를 하셨습니다. 비중 100%시고 가격은 적지 않으셨는데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여쭤보셨고요. 김지훈 차장께 여쭤볼게요. 네, 예. 삼성전자 일단 가격이 없어서 일단 비중은 일단 100%에서 좀 줄이시길,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그 비중을 100% 가져가는 경우 상당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먼저 줄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 아까 그 권호서 연구원이 많이 말했지만 역시 올해 대비 내년에 이익의 모멘텀은 여전히 좋아질 것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최근에는 뭐 미국의 기술주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동반 조정을 받았지만 반도체 쪽의 D램 생산 라인과 3D 생산 라인의 탄력적인 운영과 그리고 시설 투자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익 방어력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익이 좋다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쪽 역시도 OLED 신규 생산 라인에 대한 수율 향상으로 독과점리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분기당 2조 원의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이익 강화력이 그 포인트가 되겠고, 그다음에 높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2018년에도 여전히 배당금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매도 보고서 이후 외국인의 집중 매도세가 있었지만 좀 진정되는 국면에 있고요. 다시 재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2018년에는 타이트한 반도체에 대한 수급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권호서 연구원 말한 대로 서버 투자에 대한 확대로 수요가 견조하고 공정 난이도 상승으로 공급이 시장 예상을 좀 하회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DP 사업부 같은 경우는 플렉스블 OLED에 대한 출하 증거로 역시 가파른 실적 개선세를 전망을 하고 있고, IM 같은 경우는 갤럭시 노트 7의 기저효과를 실적 개선세 역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CE 같은 경우는 TV 경쟁이 악화에도 불구하고 패널적 원가 하락으로 마진이 좋아져서 소폭 실적 개선을 회복되고 있어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가 예상보다 길고 상승폭도 큰 상황이라 전체적인 삼성전자 전 사업부의 그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계속 그 긍정적인 관점으로 우량주도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문의하셔서 먼저 봐드렸고요. 이번에 유니크 볼게요. 4188님께서 유니크를 6,500원에 사셨고 비중 30%십니다. 수소차 관련주인데 홀딩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시거든요. 권홍섭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그 현재 가장 뜨고 있는 테마가 수소, 전기차 관련 자동차 쪽은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나 그 약간 좀 그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실적은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런 특이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자면은 앞으로 수소차 내지 2차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부품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좀 덜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6,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물량권에서 지금 현재 밀리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과거 2007년도에 2013년도에 좀 물량권이 6,500원대에 굉장히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양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6,0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일단 밑으로 한 5,400원 정도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좀 물량 비중을 더 실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그 이후에 6,500원 내지 7,000원 정도에서는 엑시트를 전략하는 전략으로 좀 다가가시는 걸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정확하게 현대차에 들어가는지 기아차에 들어가는지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지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한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일단은 테마주로서 기대감으로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정리하는 전략으로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니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략 짜드렸고요. 저희 이번에 저가 매수 포착주가 시선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오늘 저가 매수의 자리는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입니다.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파라다이스인데요. 오늘 중국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중국 관련 관계 개선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왔던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정 이유는 바로 11월 실적 발표 때문이었는데요. 11월 예상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드로백과 매출액이 나오면서 실망감에 차이 실은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절대 액수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11월에 54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3.9% 성장했고요. 드로백은 4,322억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를 했습니다. 10월 달이 아무래도 이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따른 좀 기저효과로 좀 11월은 좀 부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절제치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 또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좀 성장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계에서 4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 타임이 좀 적절한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3,200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원이고요. 손절라인 21,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김지훈 차장의 또 추천주이시기도 하죠. 저희 앞서서 30% 수익 나고 있어서 리뷰를 들어봤는데 두 분 모두 지금 시점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꼭 참고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계속 이어갈 거고요. 김지훈 차장의 5위 종목부터 지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종목 포스코입니다. 환율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영업이익이 환율 변동에 끼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 대비 포스코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58%가 되고요. 매출 원가 중 원재료의 수입액이 9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 하락 시에는 163억의 순이익이 증가가 되고 원화가 10원 하락시에는 100억의 영업이익이 상승이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7년 원달러의 환율은 하락 추세가 지속 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를 달러 자산으로 매입하는 포스코 같은 기업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 내수 쪽 철강 수요 증가에 반사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사업 같은 경우는 후판의 가격이 좀 상승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 후판사업부 이익률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에는 매출액이 62조 1180억, 영업이익은 4조 9천억대로 매출과 이익이 여전히 소폭이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법인까지 해외 법인의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개선세가 두드러지고 있어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지역의 철강 수요는 견조하다. 여전히 견조하고 중국 역시도 철강 수요는 내년까지는 견조할 전망이라 최근에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의 수급 현황까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중장기 목표가 40만 원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4분기의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51%의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고 영업이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습니다. 950억대 이익을 예상해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거래선 신규 스마트폰 출하에 따른 폴리머 전지 판매 증가로 소형전지 사업부의 실적 개선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판매 호조에 따라 중대형 전지 쪽 매출 역시도 전년 대비 약 74% 증가하는 5천억의 매출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적자폭이 큰 규모로 감소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전방산업은 내년까지 계속 호조에 따라 소재 사업부의 고수익성은 유지하고 있으며 삼성 디스플레이 4분기 실적 호조에 따라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15% 가지고 있는데 지분법 이익 역시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순이익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법 이익에 따라 전년 대비 3,500% 증가 2,708억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순이익을 달성하는 전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역시 원형과 폴리머 중심의 소형전지의 수익성 호조와 ESS와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에 대한 동반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어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분법 호조까지 실적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2018년에 매출과 이익 극대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은 올해 대비 약 26%, 영업이익은 303%의 증가가 기대가 돼서 역대 최대 실적이 내년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 SDI의 전방 산업의 여파에 대한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주가 추세 우상향의 흐름으로 중장기 목표가는 25만 5,500원을 잡고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요. 신규 매수 관심 가격대는 20만 2,500원에서 20만 5,500원 가격대가 들어온다면 접근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타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로 주가 하락세는 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판가에 대한 인상 부분은 이상이 없다. 그리고 볼륨 부분, 전체 그 캐파가 커지는 부분에 또한 역시 이상이 없다. 유럽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볼륨 증가 효과를 볼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시장 점유율 확대 국면에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타사, 구디어라든지 브리지스톤 같은 그 대형 외형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빼앗는 효과를 보여 내년의 영업이익률은 27%까지 개선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판가와 물량과 원가가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한국타이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판가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평균 판매 단가의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물량 같은 경우는 미국 쪽 캐파 증가와 국내 가동률 회복에 따른 미국 외 지역까지 수요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입 원가 하락에 따른 원가율 개선은 내년 3분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라 한국타이어 이익이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고인치 및 UHPT의 증가에 따라 마진이 증가하고 있고, OE에 대한 대응 가능력도 우수하고, 보수적인 중국 자동차 출하 전망에 따라도 자동차 부품 쪽의 제한적인 기저효과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면서 내년 순이익은 약 43%의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비 전체 매출액은 11.9%, 영업이익은 약 20% 증가가 기대돼서 영업이 다시 1조 원대 재진입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포 2018년 매출 기준으로는 8배 수준이라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우상향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을 전망하고 있고, 53,000원에서 54,000원대 신규 매수가 좀 유효해 보이고요. 중장기 목표가는 7만원 잡고 좀 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처음 소개해드린 LG텔레콤인데요. LG텔레콤하고 SK텔레콤 주가가 좀 계속 견조하게 올라와서 추천을 못 드렸는데, 지금 가격보다 더 추가 상승의 여지가 높다고 판단해서 계속 5G의 모멘텀은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긍정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TE 서비스 이후 LTE 가입자에 대한 비중 확대로 데이터 사용량 업계 내 최고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의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 LG텔레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환경 내에서 업계 내 최다수의 가입자를 보유한 홈 IoT 부분의 성장성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 또한 역시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개선 중에 있고요. 2017년 3분기 기준으로 가입자 점유율이 20.7%로 정체되고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 내에서는 가장 빠른 높은 점유율 상승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도 LG텔레콤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미 LTE 플러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LTE 가입자 점유율이 이미 2분기에 90%를 넘는 상회를 하고 있고요. 높은 LTE 가입자 기반한 업계 내 최고 수준의 데이터 사용량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이터 사용량이 가입자의 데이터 요금제 상향을 유인해서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네. 5G 기준으로는 3위 사업자지만 여전히 2019년에 가입자에 대한 추가 확보,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을 기여해 LG U+에도 충분히 5G에 대해서 기회 요인을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홈 IoT 서비스 말씀드렸지만 올해 연말까지 100만 가입자 확보를 유력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균 판매 단가 상승까지 기회를 보고 있고, 가장 많은 홈 IoT 가입자를 보유한 부분이 5G 상용화에 따라 그 서비스 확장 가능성이 높아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웨이 쪽과 협업을 통해 5G 기술에 대한 상당한 축적으로 2019년 상용화 기대하고 있고요. 매출액과 영업이 모두 증가하므로 최근 기관 쪽 수급의 폭발적인 수급 양호로 주가의 중장기 긍정적인 전망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G노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안면인식 기능을 넘어서 증강현실 생태계를 주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신형 아이폰 3개의 모델과 신형 아이패드에 3D 카메라 채택하고 2019년에 아이폰 후면에도 3D 카메라 채택 예정이 있습니다. 3D 카메라의 잠재 시장 아이폰 2억 3천만 대, 아이패드 5천만 대의 전면과 후면 카메라 모두 포함할 경우 5억 6천만 대까지 확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과 영업이 창사 이래 최고 실적 추정하고 있고요. 아이폰 X, 아이폰 8 플러스의 듀얼 카메라 공급 중에 있고 초 프리미엄 폼 아이폰 X에 추가적으로 3D 센싱 카메라, 투메탈 COF 필름, 연성의 PCB까지 신규 모델에 대한 그 공급 가격 상승의 효과를 충분히 볼 것이라 보고 있고 물량의 증가 효과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 전략 거래선 내 점유율 증가까지 연간 2천억 수준의 RF PCB와 1,500억 수준의 무선 충전 모듈의 본격적인 판매가 내년에 볼 것이라 보고 있고요. LG그룹 자동차 부품 사업 M&A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좋은 자동차 LED 판매 확대까지 올해 대비 내년에 전체 매출액은 약 16%, 영업이 50%의 증가가 기대돼서 수급적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연기금의 꾸준한 지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있어 그 수급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전방산업과 글로벌 고객사의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이 지속되는 한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LG이노텍 중장기 목표가는 23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지훈 차장의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고요. 바로 이어서 권홍섭 연구원의 종목 보겠습니다. 5위부터 알려주시죠. 예, 먼저 보시죠. 코아스템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줄기세포 관련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료 및 개발 납품을 하는 바이오 제약 회사입니다. 현재 그 한양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루게리병 환자에 대한 적응증에 대한 거기 치료제로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현재 바이오 주가들을 보자면 네이처셀이든 파미셀이든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지만 R&D에 대한 과대 투자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좀 재무제표가 정말 확실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바이오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률이 제일 좋은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이게 어디 매출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형주는 실적이 1,000억이면 1,000억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짐작이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이오는 굉장히 짐작이 어렵다. 따라서 만약에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이 된다면 가장 그 이상적인 종목은 현재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재무 안정성까지 갖춘 그런 회사들이 투자하기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코아스템의 경우에는 그 자가 골수 줄기세포를 수출을 해서 환자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맞추는 그러한 그 메커니즘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자기 것을 추출해서 배양을 해서 맞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도 적게 되고요. 또 효능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루게릭 줄기세포 치료제인 유로나타가 그 하반기에는 국내 환자보다 외국 환자 증가로 인해서 매출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 소재 병원과 그리고 텍사스 쪽에 위치한 그쪽 병원에서 한국 쪽으로 그 환자를 보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유치가 굉장히 호재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차기 줄기세포체인 루푸스가 그 국내 임상과 그리고 US FDA에 대한 임상을 내년도 정도에 종료될 예정인데요. 일단 그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식약처와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R&D와 그 임상 관련 지출로 인해서 좀 재무가 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굉장히 성장성으로 보았을 때는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12,800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만 현재 좀 급등에 따라서 한 5% 급등 중인데요. 한 12,500원 정도로 온다면 그때 지금 현재가도 매수를 해볼 만한 타임이라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만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짧게 9,08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실 종목은 SK머티리즈입니다. SK머티리즈가 그 전반 산업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수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거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랜드의 경우에는 그 선도 업체와 그 격차를 좀 더 벌이면서 캐파 증설은 소재 사용량에 대한 급격한 팽창을 가져오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평택공장과 그리고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에 따라서 굉장히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수준으로 좀 평이할 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이 좀 빠졌는데요. 내년도 1월부터는 소재주로서 소재 주도주로서 앞으로 좀 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수를 해볼 만한 타임이라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24만원, 손절가는 한 17만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점은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녹십자홀딩스가 그 자회사 실적의 향상에 대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녹십자는 녹십자와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 그리고 녹십자 MS 등 녹십자 관계사들에 대한 지주 회사입니다. 현재 그 녹십자의 경우에는 그 미국, 캐나다의 백신 공장이 준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매출 발생할 것이 크고요. 그리고 현재 그 미국 FDA의 면역 글로불린 제재와 관련해서 FDA 그 허가가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 1월 정도에는 허가가 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배경은 그 현재 미국이 제약 업종간에 관련해서 임상이라든지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허가에 대해서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트램프 케어 정책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약주,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녹십자 셀의 경우에는 이민셀 LC의 판매가 호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가 면역 항암 치료제인 이민셀 LC가 3분기에만 500건이 증가하는 등 처방 건수도 굉장히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녹십자 셀의 매출에 대한 영향도 크고요. 또 랩셀의 경우에는 미국 FDA의 배양액 관련해서 특허를 또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로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지분법 이익상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녹십자 홀딩스가 가장 수혜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그 갤럭시 S9의 듀얼 카메라와 그리고 3D 생식 모듈까지 공급 가능 업체라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S9의 출시가 한 달 정도 앞당겨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2월에서 1월 정도 앞당겨진다면 삼성전기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SLP 기판과 그리고 후면 카메라의 한 70% 정도 공급이 확정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보실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가 그 컨센서스 전망 수치가 대폭 상향하는, 조정하는 그런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을 기준 1,000억에서 1,379억으로 한 34% 정도 상향했는데요. 이는 그 신세계 인천점 종료를 롯데 쇼핑과 합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말까지 그 연장 합의가 됨에 따라서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그리고 강남 면세점에 대한 그 손실을 이 영업 연장으로 인해서 상쇄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이유에서도 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국의 인바운드가 호조세로 돌아서면서 동사에 대한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35만 1,000원, 손절가는 26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추천주 10종목씩을 모두 봤습니다. LG 이노텍이 두 분 모두 포트에 담겨 있었고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권홍섭 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가 전일 종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틀 연속 올라서 77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유통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양시장 모두 기관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는데요. 끝까지 시장 흐름 잘 보시죠.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